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라는 화두를 던진 이후 충청권은 여전히 이 해당 이슈로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전국을 돌며 이 관련 토론회를 이어왔는데요. 오늘 긴급 대담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과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좀 특이한 게요. 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서울, 노원, 을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 단장을 맡은 게 좀 특이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네. 생존의 문제입니다. 네. 수도권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비대화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반면에 지방은 100군데가 넘는 곳이 지방 소멸의 문제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을 시작으로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저희 민주당에서 꼭 해보려고 하는 일이죠. 근데 이 여론의 가장 어려운 점이랄까 네. 난제가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설득해 가려면 세종이나 충청 의원 가지고 그게 잘 안 되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의 국회의원이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예. 또 두 번째는 전 진짜 서울 본토백입니다. 서울이 너무 비대해져 있어서 서울이 행복하지 않아요. 서울의 출산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고 예. 0.76명이거든요. 그 얘기는 교통도 불편하고 예. 집값도 너무 비싸고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살기는 합니다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으로서 서울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서울을 다이어트 시키고 대신 국제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서 근육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서울을 정말 글로벌한 경제 수도로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맡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 그 세종시에 가셔갖고 네. 세종이사당 후보지도 다녀오셨습니다. 네.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부지가 참 좋더군요. 예. 뒤에 산들도 있고 앞에는 금강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부지 예정지가 있던데 특히나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산 쪽으로 좀 더 가 있다가 산 쪽으로 가면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이고 사람들 많은 쪽, 이 강 쪽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게 좋겠다. 그런 속에서 예정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설명을 들으니까 더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국회를 이전하는 거는 예. 건물 이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20세기의 그 낡은 디자인과 또 정치권으로 보면 갈등 속에서 국회가 쭉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한 디지털 국회, 글로벌한 국회, 그리고 수기 국회, 그리고 시민 참여 국회 예. 이런 국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멋진 부지에 21세기의 뉴 로말 국회를 만드는데 참 적합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관련 토론회를 전국을 돌면서 하셨잖아요. 네. 전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토론회로 9번째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쭉 다녔는데 일단 영남이나 호남을 갔더니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하는 거는 예. 수도권의 확장 아니냐. 우리 삶하고 별 관계가 없다. 예. 이게 사실은 전체 여론이 조금 전에보다는 안 좋아진 게 영호남에서 그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를 본인들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굉장히 그 지역이 소멸 위기가 또 가중됐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따라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이제 서울 수도권에 예. 뭐가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토론하면서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16년 동안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또 균형 발전에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일은 꼭 해야 된다. 근데 이걸 하려면 하나는 영호남과 같이 지역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예. 그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그것을 메가시티 전략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서울은 서울대로의 어떤 경제적인 국제 수도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 가지 전략을 서울 수도권은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 네? 서울 수도권에서는 반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런데 제가 예.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행정수도가 만약에 빠져나가면 예. 빠진 자리에 뭐 할 거냐. 예. 국회를 뭐 할 거냐 일테면 그럼 거기에는 4차 산업 센터를 만들어서 본청은 4차 산업과 관련돼서 가르치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의원회관은 4차 산업의 스타트업 예, 예. 기업들한테 내주고 국회는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고 앞마당은 이 생산물 전시하는. 그래서 서울을 국제적으로 세계를 향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곳으로 잘 만들어내면 저는 서울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행정수도 이전, 지역 균형 발전으로서는 메가시티 전략,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국제적 경제 수도로 만드는 이 세 가지가 한 축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를 9군데 다닌 결과입니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셨다면 네, 사실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면 이제 국회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야당과의 조율이 지금 어렵습니다.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율의 문제가 아니고 예. 야당의 선택 문제입니다.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역은 소멸되는 위기 아닙니까? 또 수도권은 너무 비대해져서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은 백년지 대계의 문제예요. 책임 예. 있는 정당은 당연히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71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의제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의제였듯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백년제 대계인 국가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국민의힘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9월 말 10월까지 저희가 시작하면서 2달 시한을 두고 전국 토론회 하면서 2달 시한을 두고 대답해 달라고 했는데 빨리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을 경우에 두 가지 방법론이 거론됩니다. 네. 입법해서 그러니까 다시 개헌을 입법이나 개헌이냐. 개헌이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입법한다거나 예, 개헌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다거나 국민투표하는 그건 방법인데 그 방법론은 여야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그거는 특위를 만드는 과제고 만약에 안 되면 예. 여기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옮길 건지 이런 거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혹시 목표하는 타임테이블도 있습니까? 언제까지는 여기까지 만들겠다. 올해 연말까지 저희 특위를 만들어서 연말까지는 특위에서 방법론에 대해서 일정을 정하자. 그러니까 까지. 연말까지는 정하자. 그러니까 방법론을 개헌으로 할 것인지 국민투표로 할 것인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예. 건지를 연말까지 정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까지는 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달라 하는 요구를 다시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충청권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